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품 쓰고 연출한 김재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소영 역할로 나온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엽 역을 맡은 정원조입니다. 예, 저희 오늘 관객과의 대화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이 녹음이 돼서 팟캐스트에 업로드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공개해서 같이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녹음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간단하게 제가 지금 사회를 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배우분들한테 제가 간단하게 하나씩만 물어봐 달라고 홍보 마케팅 팀에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예정에 없던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원조 배우님한테 재엽 역할을 지금 세 번째 하고 계신데 예. 우리가 서로 이런 얘기하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지금 저 앞에서 재엽 역할 하는 연기하는 게 어떤지를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마케팅 팀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번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뭐 세 번째 하니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좀 달랐던 거는 부인이 나왔잖아요. 그 전에는 혼자 했다가 그래서 부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소영이랑 같이 하는데 뭔가 이렇게 터치가 있거나 그럴 때 조금 신경이 처음에 좀 쓰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좀 그랬었어요. 그런 거 말고는 뭐 없었습니다. 네, 계속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소영 배우님은 이제 실제로 겪었던 일들을 또 무대에서 또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그게 이제 어떠셨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내내 이제 베를린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고 봤던 것들을 무대에서도 계속 똑같은 역할을 봤던 경험대로 이제 그대로 연기하니까 계속 무대에서도 여행하는 그런 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잊었던 것도 좀 상기시키기도 하고 좀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요. 자기 역할 자기가 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예, 마음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관객과의 대화니까요. 관객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나누실 거 있거나 뭐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작품 잘 봤습니다. 정말 재밌었고요. 이 작품 기획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영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니까 갈 때부터 작심하고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자료가 너무 튼실하고 혹시 뭐 후속으로 또 다시 한번 여행 가셔서 촬영하기도 한 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또 사실이 어디까지부터 사실이고 어디가 좀 과장되거나 그런 부분이 또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제가 외국인 배우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오시는 거를 잘 못 봤거든요. 한국인 배우가 나와가지고 외국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외국인 배우가 나와서 한국말을 이렇게 튼실히 구사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재밌기도 한데 어떻게 이분들을 캐스팅해가지고 합류하게 됐는지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2015년에 이제 갔는데요. 가서 이제 매일 이제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작품을 하겠다는 것보다 일기를 쓰고 사진을 찍고 이제 동영상 같은 것들을 찍어놨던 것 같고 이제 기록을 좀 해야 되겠다. 어떤 작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매일매일 좀 이렇게 2015년이 이제 한국 사회가 좀 힘들었던 시기인데 저한테는 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와서 외국에 나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그때를 좀 기록을 해서 돌아갈 때 뭔가를 좀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일기를 많이 썼고요. 에세이를 쓰고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거나 기록을 해서 수집을 했죠. 많이 캐리어가 원래 갈 때는 한 3개 정도 가져갔었는데 올 때는 한
9개인가 12개인가를 제가 가지고 와서 예, 수집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자료를 많이 만들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영상 촬영 같은 경우는 이 공연을 위해서 지난 1월에 2017년 1월이죠. 1월에 가서 이제 이렇게 선아 감독이라고 하는 그분하고 실제로 제가 촬영을 좀 해왔습니다. 장면 구성을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기록들을 좀 꼼꼼하게 좀 해서 어떤 뭐 결과를 낳을지 잘 알 수는 없었지만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했고요. 그리고 실명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여러 캐릭터들은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고 이런 작품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이렇게 했었고 이제 대본을 보내드려가지고 독일에 지금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코치를 해주시고 뭐 연도가 틀렸다라든지 보증을 또 해주셨어요. 실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이렇게 오케이를 좀 해주셨고 예,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지금 몇 분은 연습 때 한국에 오셔가지고 봐주셨던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어서 공연 때 보러 오시게 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 때 아마 6월 11일에 영상 촬영 감독이셨던 임선화 감독이 한국에 오게 돼서 아마 관객과의 대화도 한번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배우는 윤한나 배우 같은 경우는 저희 극단에서 저번에 이제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 그 작품에 출연했었고요. 지금 한국예술종합학 한예종의 연기 전문사 대학원을 지금 재학 중입니다. 배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필립 인디시마는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 한국학과 교환 학생으로 좀 와 있어요. 이 친구는 사실 저 연습하면서 합류하게 됐을 때는 한국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국어가 워낙 뛰어나서 본인이 연습하다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면 뭐지 막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되게 당황할 정도로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 분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희 연극 평론하시는 선생님들 통해 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좋은 인연을 맺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말씀 주실 거 있으시면 주십시오. 네, 공연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그 베를린 공공극장에 대한 질투라는 글을 쓰신 거를 읽었고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극장이 되게 차려있고 좀 엄숙하게 가야 하는 공간 같은데 베를린에서는 끝나고 뭐 배우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더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공간이라는 게 되게 부러웠어요. 저도. 그래서 혹시 그 글에서는 그런 베를린의 상황에 대한 소개까지로 끝내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소통의 공간으로 어떻게 더 발전이 될 수 있는지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면은 더 발전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극장이 아침부터 공공극장이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밤에도 공연이 끝나면 극장에 있는 카페에서 배우들하고 이제 관객들이 같이 대화하는 거가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저희는 공연 보러 가서 그 동네에서 뒤풀이하면 돈 되게 많이 들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명동이나 뭐 이런 데 대학로 가면 끝나고 나서는 그냥 이렇게 공연에 대한 얘기보다는 다시 그냥 소비자로 그 동네에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신 소비자로 연락을 하는데 그 공연을 본 배우들하고 관객들이 그 공간에 있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되게 밤늦게까지 뭐 새벽 2시까지 열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맥주 한 잔 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는 거. 그래서 연극이 결말이 되게 간소합니다. 독일 연극은 제가 느꼈을 때는 되게 빨리 연극 결말을 끝내고 같이 만나서 오늘 이제 요 연극 본 거 가지고 얘기를 하자라는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저희는 한국 연극은 거기에 비하면 결말이 좀 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울고 웃고를 해서 공연으로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만날 길이 없으니까
그 공간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 그리고 국공립 공공극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연을 꼭 보러 가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식사하거나 아이들하고 같이 놀거나, 그다음에 뭐 오전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고요, 낮에는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이용하고요, 밤에는 이제 이런 공연들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되어 있어서 극장이 우리나라 뭐 공립 극장에 비해서 되게 이렇게 시설이 좀 지저분해요. 언제라도 열려 있고 언제라도 누구나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국공립이 좀 문턱이 높고 사실 좀 이렇게 좀 주눅들게 하죠. 사실은 끝나고 나서도 그 소연 씨가 나가라 그러면 빨리 이렇게 로비를 비워줘야 되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맥주 한 잔, 이런 맥주 하나 들고 로비에서 한두 시간씩 편안하게 그 공간을 누리다가 갈 수 있는 게 되어 있어서 그런 데서 이제 연극을 보는 즐거움을 찾는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배우분들도 거기에 다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끝나고 거기 관객들로 찾아주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를 당연한 어떤 의무로 여기고 있는 그런 그 공공극장의 어떤 제도적인 형태들이 좀 이렇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이제 사회가 좀 조금씩 변하고 있으니까 이제 국립 혹은 이제 국가주의적인 생각들에서 좀 더 네이션 같은 생각에서는 이제는 좀 퍼블릭에 대해서 이거는 공적인 거다, 국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좀 한다면 뭔가 좀 더 퍼블릭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예. 있는 시설들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어떤 공공성의 개념에 대해서 공공성을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논의하기 되게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배우분들한테 한번 또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독님 그 연극 잘 봤고요. 전 대학생으로 하고 있는데 감독님 말씀처럼 뭐 배우분들 말씀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공간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럼 국민의 의견을 이렇게 나누고 실제로 이렇게 실현이 되는 정책들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사실은 묵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사회적 현실인데, 독일이나 그런 쪽에서는 반영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정책이나 아니면 그런 반영되고 있는지, 좀 그런 게 많은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 거기까지 뭐 어떤 것이 반영됐다까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사실 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논의의 장을 여는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장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 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정부에서 정부 비판하는 걸 오히려 못하게 하는 쪽인데, 그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래서 정책에 반영하면 정부 여당 의석수가 많은 정당들은 훨씬 더 자기들이 어떤 정치 기반을 얻기에 훨씬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국가 돈으로 국가를 비판해서 더 좋은 국가를 만드는 것을 공공적인 거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금기시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있는 자그마한 언더그라운드 극장들까지도 정부 지원이 다 돼요. 유치원, 어린이들 교육 연극하는 공간이라든지 청소년 센터 이런 데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물론 정치 제도가 조금 다르긴 하죠. 연방제이기도 하고 얘네들이 운영하는 지방자치제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긴 한데, 그런 곳곳에 공공이 다 배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공적인 시스템이 지금 이제 시민들의 생각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당연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직접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를 하면서 그런 아까 이제 레퓨지 클럽에 그 난민 클럽에 가서 집회를 참석 못하더라도 데이트 코스가 그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사회 비판적인 얘기나 담론이 있는 공간에서 주말 데이트를 즐기는 이 청춘 남녀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보고 있으면 이제 특별하게 어떤 사회적인 참여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게 자기들 문화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젊은이들끼리의 타운을 조성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이 메인스트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 코스로 가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히틀러를 다룬 연극 뭐 이런 건데 손잡고 와서 공연 보면서 이렇게 입맞춤 하고 있고 이렇게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 자체가 하나 이제 놀러 온 거죠, 기본적으로. 그거를 특별한 사회 참여라고 여기지 않고 있고. 그리고 독일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지금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많은 기회가 없고 경쟁을 강요받고 있는 부분이 독일도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청춘들이 느끼는 고민들이 비슷한데 그 대처하는 방식이 그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권익이나 권리에 대한 얘기들을 문화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배우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공연을 보면서 저도 뭐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걸 보러 다니지만 연극 속에 나왔던 그런 공연 문화나 그리고 이제 배우들이 표현해내는 그런 사회적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굉장히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공연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지가 궁금해요. 베를린을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직접 경험한. 전 두 분 다 듣고 싶어요. 왜냐면 직접 경험하고 오셨고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계속 표현해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감정들이실지가 조금 궁금해요. 관객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을 그냥 배우님들도 그렇게 느껴주길 바래서 그렇게 하신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겠지? 그다음에 정확히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긴 하지만 공연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잖아요. 네. 지금 공연 문화가 다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내시고 준비하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지가 궁금해요. 물론 그 부러운 면들이 있긴 있었죠. 뭐 그 공공극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자유롭게 와서 뭐 이야기 나누고 그런 것도 그렇긴 하지만 뭐 어떻게 뭐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다. 거긴 좀 문화가 다르다. 뭐 그 정도 생각하는 거에서 그쳤지. 그게 좋고 여긴 너무 이상해. 뭐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얘네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도 만약 그럴 때 그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뭐 받아들이고 좀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건데 거기서 부러웠었던 거는 극장이 아무리 조그만 소극장이라도 카페테리아가 칸티네가 꼭 있어요. 그래서 공연 전에 와인 한 잔에 빵을 먹고 들어간다든가 그리고 공연 끝나고 뭐 또 먹고 이렇게 어울리고 하는 것들 다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참 한국에 돌아가면 이런 것을 좀 실천해보고 좀 추진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실은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저는 뭐 그런 점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샤오비네나 뭐 막신고릭이나 여러 가지 극장을 많이 공연을 봤는데 배우들이 자기 언어로 솔직하게 거침없이 그러니까 대본에 써진 게 아니라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자기 언어로 얘기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돌아가면 좀 그런 배우가 좀 되어야겠다. 내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배우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임했을 때 좀 행복한 느낌이 들어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생각했었던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차기작이나 들어오더라도 뭐 어린이 연극이나 뭘 하더라도 실은 어떤 배역을 맡던지 간에 내 언어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배우가 되자라는 거를 거기서 많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네. 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원조님한테 질문할게요.
제가 정원조님 연극을 거의 한 20 몇 년 동안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연극이 있다면은 어떤 거고, 그때 왜 그게 가장 본인한테 기억에 남았을까라는 좀 이유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예요. 친구. 갑자기 질문해가지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저는 죽음의 춤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제가 뭐 다른 일 때문에 잠깐 뭐 이제 연극 활동 안 하고 있을 때 이렇게 공연 보러 다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재업이가 저한테 뭐 하냐고, 할 일 없으면 이거나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한번 다시 시작했던 계기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물론 작품은 되게 힘들게 올라갔지만 그 작품 끝내고 같이 알리바이 연대기를 하게 돼가지고 그게 어떤 계기, 다시 뭔가 할 수 있던 계기가 돼가지고 좀 지금 딱 기억이 나는 작품인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거기 작가님하고 그 김재엽 작가님하고 그 정원조님은 이렇게 연극을 보면 주로 시사성이 있고 이런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코믹물 이런 거 사실 못 봤어요. 제가 그 동안은. 근데 이런 연극을 하는 그 만의 이유라든지 안 그런 뭐 그런 게 있나요? 따로? 그러니까 저 연극한 지 한 15년 좀 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는 이런 연극 별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좀 이렇게 나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뭐 이런 시절에 제가 이제 연극을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나아지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저는 더 좋은 거 하고 재밌는 거 하고 이렇게 뭐 약간 동화적이고 판타지적이고 이렇게 막 개그 같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좀 세상이 좀 이렇게 좀 이상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때 이제 나이가 30살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20대 때 되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의, 그리고 제가 대학 교수가 됐어요. 좀 어렸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20대 친구들을 보는데 내가 이렇게, 나는 대학 생활을 되게 행복했던 생활로 기억하고 70년대 초반에 태어난 친구들은 90년대 대학 다녔을 때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80년대 선배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들도 좀 듣고, 또 우리는 되게 자유로움을 많이 누리면서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서 그때 기분으로 늘 살고 있는데, 학교에 막상 들어가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얘네들이 지금 대학생활 할 때가.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야, 지금 가르쳐야 된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나도 기성세대인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좀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도 있었고, 그 고민을 다시 이제 들춰보면서 학교 다닐 때 보던 책들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좀 사회적인 얘기들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한에서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도 얘기해야지. 같이 이런 말 하는 거. 근데 그런 개그 코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대본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좀 배우들이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거 너무 썰렁해서 못하겠다, 그래서 안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번 작품에도 좀 많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숨은 개그 코드를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작품을 또 쓰겠죠. 또 예. 저기 뒤에 다른 데 맨 뒷줄에 예. 네, 공연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무대 미술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저 처음 딱 들어왔을 때 홀로코스트기처럼 이제 무대가 연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 문에서 배우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다양한 생각이나 뭐 기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속이 뚫린 책에 촛불이 나오는 것 같다고도 저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그보다 저 6개의 기둥이 있는 저 개선문 같은 거 있잖아요. 저거랑 아까
어떤 건축물이랑 정확하게 오버랩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네. 홀로코스트비 말고도 또 어떤 그 공간은 또 어떤 영감을 주셨기에 봤을 때 그거를 이제 차용을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셨는지,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이 공간 디자인을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신승렬 디자이너하고 그다음에 김투빈 소품 디자이너자 무대 어시스턴트 같이 이제 고민했고요. 그 디자이너들하고 아마 저희가 6월 9일 날 9일인가요? 6월 9일 날 그 아마 또 디자이너님하고 같이 또 토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관객과의 대화가 있는데 그때도 한번 더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기는 브란덴부르크 문의 이제 기둥의 모습을 또 가지고 왔어요. 브란덴부르크 도어 계속해서 브란덴부르크 말하는데 그 문이고, 여기는 그 주변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 기념계모 추모 공원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극장이 이제 이 스페이스 111이 아주 뭐 크진 않지만 소극장 안에서는 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기둥이 이렇게 어떤 그 프레임을 만들어 주기도 하면서 또 시야를 또 굉장히 이렇게 괴롭히는 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같이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서 이제 광장처럼 보이게끔 옆에 공간도 터버리고 이렇게 옆쪽도 열게 해서 극장을 약간 확장된 광장처럼 그런 이미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옆에 사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갤러리라 그럴까요? 이렇게 어디 갤러리에 온 듯한, 그래서 여행의 이야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이 전체가 이제 광장이면서 또다시 또 갤러리 확장되는 것과 동시에 또 이렇게 집중되는 공간으로 그렇게 개념은 잡고서 디자이너님하고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디자이너님도 베를린에 방문했을 때 본인이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공간이어서 본인도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서 적절하게 또 전시할 만한 것들을 또 같이 좀 제가 이렇게 세이브 해놓은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같이 결합해서 이런 공간의 형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극장이면서 광장이고 또 여행을 안내하는 갤러리, 이런 컨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공연 진행 형식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게 그 과거부터 이제 시간 순으로 쭉 이렇게 진행이 2시간 정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편안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그 내용들이 그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다뤄지는데, 그 내용들이 시리아 뭐 난민 문제라든지 뭐 남북 분단이라든지 뭐 세월호라든지 하나하나는 다 좀 그 무거운 그런 얘기들인데 약간 스케치 형식으로 쭉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말고 그래서 조금 집중이 안 되는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근데 뭐 연출은 자유지만 왜 그런 방식을 굳이 택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분들께도 궁금한 게 그 두 분 이제 그 제협 소영 그 부부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하다가 연기하다가 말고 관객한테 계속 설명해주고 이런 그 방식이 그 약간 조금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배우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떠셨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두 가지 다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잘못한 거는 일단 일기를 많이 써놔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사실은 이제 거르지 못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2015년도에 이제 생각을 당시에 썼던 어떤 입장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쓸 때는 2015년에 제 입장이 중요했을 수 있지만 지금 2017년의 관객들한테 2017년 5월에 이 공연을 보는 관객들한테 그때 그 이야기가 무슨 쓸 때 나한테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 보는 사람들한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정쩡해진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예 이렇게 빼지는 못하는데 또 그렇다 그걸 또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강요하거나 혹은 이제 또 상기시키는 거를 또 너무 이렇게 내 주관적으로, 그래서 주관과 객관 사이에서 이렇게 좀 약간 걸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맥락을 더 가져야 되는지를 사실은 좀 덜 깨어 있는 상태에서 2015년에 썼던 문장들 읽으면 좀 이렇게 비장하거나 혹은 되게 절망적이거나 이런 그런 문장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걸 대사를 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그리고 또 그때 기억을 상기시키는 입장이라고 하는 게 연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도 저희 있었고요. 그 연습하던 과정에 그냥 그날 오후 연습 끝내고 선거 결과 보러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톤을 사실은 좀 잡지를 못한 부분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산만하고 또 깨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 펼쳐져 있다 그럴까요? 지금 뭔가 이렇게 압축되어 있지 못하고 펼쳐져 있어서 좀 루스해진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뭐 2시간 반짜리 해서 인터미션 욕심을 하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해볼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또 프로듀서님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이야기의 어떤 길이는 2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래서 중심과 주변을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저한테 계속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연을 보면서 모니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아마 정확한 지적이지 않을까 저도 좀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한번 또 초연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달 정도 공연을 하니까 이번 주 가기 전에 또 한번 또 중심을 또 잡아보려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꾸시려고. 근데 그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가분께서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잖아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중간 중간에 들어간 나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길 좀 원해요. 그래서 저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좀 어색하게 보였다면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떤 장면들이 보여지고 그 장면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다. 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정리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제가 또 이야기를 들려준 거고 그렇습니다.